위원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예, 서울의 남쪽 끝, 그러나 서울 경기 수도권 메가시티의 중심,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자곡동, 유련동, 세곡동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선관위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돼서 당원 가입을 하고 그게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건이 민주당에서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 근데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해서 저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세요. 김경 시의원이고 이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그리고 이분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거기서 매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판바위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전화 받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거는 이 매표 행위나 당비 대납에 대한 혐의입니다. 유추되는 대목이고요. 또 그 직원분이 몇 명인지 명단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일단 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다라는 대목이 유추가 되고 또 다른 대목은 이제 내년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을 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중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 즉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하겠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경선할 때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네, 지령이 내려요. 이렇게 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다음 이게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인데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행정부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실명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우리가 다시 작업한다. 이런 대목. 그 다음에 당비에 대한 매표 행위를 암시하고 당비 대납을 암시하는 대목. 그리고 이 녹취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녹취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고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현 정당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근절해야 되는 행위, 요게 이제 딱 포착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선관위에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인지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중앙선관위 고발장이 접수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언제 나올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야 되는 게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8개월을 역산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더 보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청 폐지 법안이 벌써 나갔어요. 아시죠? 선거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죠? 검찰 공안부에서? 검찰하고 경찰에 같이 해왔습니다. 검경이 같이 했는데 지휘는 검찰 공안부가 해왔죠? 검찰 조직 지금 완전히 해체되고 흔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시행령 개정안을 현장의 선거는 내년에 공직선거 출마하는 사람이 7천 명이 넘습니다. 전국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관리해야 됩니다. 엄청난 투서, 고소고발이 전국 선거에서 일어납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검경
선관위가 함께 콜라보해서 이걸 다루어 왔습니다. 맞죠? 예. 예, 한 축이 지금 검찰이 빠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콜라보를 지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1년간의 공백 기간은? 그래서 검찰청 그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그 정치간급법 그 범죄는 다 이제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아니 해서 법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 넘어가겠죠. 근데 그 권한이 넘어가는 과정 1년 과정 동안 그동안의 노하우가 다 해체되고 이 일을 어떻게 끌어가실 건지 현장의 지휘, 운영, 콜라보, 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 경찰에서 그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범죄 그 대응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수사 심의제도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보안 수사, 재정 신청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그 단속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그 저희 선관위가 고발하는 사건들이 그 송치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사무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셔야 돼요. 그거 말씀 주셨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 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셔서 투명하게 어떻게 가겠다는 과정 관리의 플랜이 나와야 되고 공개를 하셔도 좋고 국회에 보고를 하셔도 좋고 그 내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직 총리까지 실명이 검열된 이 사건에 대해서 1차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쟁점화되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검경 선관위가 해오던 그 조사 단속, 이게 이제 대부분 경찰에서 하게 되니까. 자, 합동회의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민주당 사건도 어떻게 할지